자, 이제 5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데 상수 a 값을 모르는 상태죠. 이때 a 값을 구하고 이제 a 값을 알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확률 질량함수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평균은 곧 기대값을 의미하고 표준 편차는 이제 시그마 x라고 보통을 하죠. 자,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제 요 확률 질량함수에 들어간 상수 구할 때는 보통은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해도 되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산 확률 변수가 등장하면 먼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이항 분포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항 분포라면 이렇게 시행 횟수와 그 사건의 이제 확률 P만 구하면 기대값은 즉 평균은 그냥 NP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분산은 NPQ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항 분포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주어진 것이 이상 확률 변수는 맞는데 이항 분포는 아니다 한다면 우리 그때 이제 평균과 분산은 그냥 일일이 정의대로 구해야 됩니다. 기대값은 x 확률 변수 x와 그에 따른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분산도 정의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x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는 맞는데 딱 봐도 이 식이 이항 분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항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용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교과서 77쪽과 79쪽을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A를 구할 때에는 전체 확률이 1인 거를 이제 보통은 이용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 방식으로 구할 때는 보통은 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확률 분포 표를 그려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구하도록 하죠. 확률 분포표는 x와 px를 정리해 놓은 표를 말하죠. 지금 이 x는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합계, 확률의 합계가 항상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P1, P2, 그리고 P3 값을 잘 구해주면 됩니다. 자, P1은 여기 마침 식이 나와 있으니까 x에 1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a분의 1이 되고 역시 P2는 여기 2를 대입하면 되니까 a분의 3, P3은 a분의 5가 되죠. 그래서 표만 잘 그려도 문제 풀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확률은 그냥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a분의 1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a분의 5. 그러면 a분의 9인데 전체 확률은 반드시 1이니까 a분의 9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9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표에 a분의 1 대신에 9분의 1이라고 좀 고치겠습니다. 9분의 1 여기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여기는 9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대값은 여기 있죠. x랑 확률 p랑 다 곱해주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x1이고 요게 x2 이게 x3인 겁니다. 이게 p1 p2 p3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서로 곱해가지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9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9분의 5. 통분해서 더해주면은 9분의 22가 되네요. 따라서 평균은 9분의 22.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먼저 구해서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은 분산은 어떻게 구하더라? 요 공식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과서 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더라? 이 위에 그냥 x제곱값을 다 적어두라 했죠. 1제곱하면 1, 2제곱하면 4, 3제곱하면 9니까 x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 9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평균 아까 우리가 구해놨다시피 9분의 20이죠. 요거의 제곱을 빼서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시간 멈추고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쌤 미리 좀 했습니다. 9분의 58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인데 루트 안에 내가 구한 분산에 대입을 하면 답은 3분의 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만큼이 계산하면 9분의 58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빠졌죠? 9분의 22의 전체 제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81분의 38이 됩니다. 여기에 81분의 38이 들어가야 되죠. 자, 따라서 9분의 루트 3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서랍 안에 있는 건전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근데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기 위해서 한 번에 한 개씩 차례로 건전지를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 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뭔가의 횟수 또는 개수 또는 뭐 사람 수 이런 것을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에는 늘 이항 분포 문제가 아닌가 의심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항상 무조건 횟수라고 해서 이항 분포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 일단 이항 분포를 의심을 해보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른쪽에서 제대로 복습을 해야 앞으로 6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보면은 횟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고 보이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이항 분포가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항 분포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항 분포란 일단 표시는 이렇게 하죠. 시행 횟수가 n번 그리고 이제 사건 A의 확률이 P인 즉 사건 A의 확률이 P이고 이러한 시행을 근데 그 시행은 반드시 독립시행이어야 됩니다.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앞에 녀석의 결과가 뒤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걸 말하죠. 자, 그런 것을 n회 시행을 할 때 그때 이 사건 A의 발생 횟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지금 같으면 점검 횟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시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내가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건 A,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얘가 이항 분포가 됩니다. 사실 이 정의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던 예시가 있어요. 예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념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항 분포의 대표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일단 어떤 사건의 횟수를 x라고 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100번을 던지니까 시행 횟수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사건은 잘 안 보이지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여기서 이제 A라고 둔 겁니다.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그 이제 확률이 6분의 1이죠. 따라서 P가 6분의 1이고 N이 100인 이제 이항분포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독립시행이냐? 독립시행이죠. 왜? 주사위를 100번 던져도 앞에 1의 눈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5나 이런 것이 나오든 뒤에 나오는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항분포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횟수가 나오면 이항분포를 의심을 하는데 이항분포를 의심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립시행 맞나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x가 그 사건의 횟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가 4개가 있는데 이제 점검을 하죠. 1차 점검을 하고 2차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4차까지 점검을 하면 분명히 수명에 대한 건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하나를 점검해서 만약에 얘가 수명에 대한 건전지가 아니다 하면은 이 셋 중에서 수명에 대한 건전지가 나올 확률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얘가 수명에 대한 건전지가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수명에 대한 건전지가 1차 때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2차 때 발견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 영향을 주면 이거는 더 이상 독립시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수명에 대한 건전지를 발견할 때까지 걸리는 횟수이기 때문에 이항분포인가 싶지만 사실은 각각의 시행이 독립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분포에 탈을 쓰고 있지만 이항분포가 아닌 케이스입니다. 함정이죠. 이항분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가 아니면은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하더라?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x가 이산 확률 변수인데 이항분포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항분포가 맞다면 그냥 얘가 어떤 이항분포인지를 적은 다음에 평균은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로 구하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항분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하더라? 이 X랑 P들을 다 곱한 것을 더해서 기대값을 구했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주로 이 공식을 썼었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아니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를 보통은 준비를 하죠. 여기서 하나 빠뜨렸는데 보통은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이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1, P2, P3, P4 값을 대입을 할 건데 P1 값은 이제 첫 번째 점검 때 바로 수명이 닿은 건전지, 즉 4개 중에 하나를 딱 찾아내는 확률이죠. 그거는 4개를 중에 그냥 하나를 딱 고르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제 P1은 4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P2라는 말은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첫 번째 검사 때에는 수명이 닿은 건전지 저 녀석이 아니라 저 녀석을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비로소 발견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건전지가 있는데 이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발견을 못했어. 그 말은 4개 중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랐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발견을 못한 확률이 4분의 3이고 전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확률이니까 4분의 3이고 곱하기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걸 골랐겠죠. 그러면은 내가 검사한 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두 번째 검사 때에는 요거를 발견해야 되니까 요거는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은 4분의 1이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채우면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 스스로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표를 채웠으니까 이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기만 하면 되죠. 기대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값 그리고 p값을 다 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라고 했죠.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은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보통 요 공식을 쓴다라고 했죠. x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했죠. 여기 있죠. 교과서 79쪽에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을 다 일일이 구해 둔다고 했죠. 1, 4, 9, 16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냥 4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럼 4분의 1로 묶으면은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만큼 빼주면 되죠. 2분의 5의 제곱. 그래서 계산만 하면 이게 4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분산은 4분의 5, 평균값은 기대값은 2분의 5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 vx 나와 있고 y라는 거는 ax 플러스 b인데 ey, vy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자, 81쪽에 나와 있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기대값 분산 구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복습을 해보면 자,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이때 a가 ex 앞으로 빠져나와서 곱해지고 b도 ex 앞으로 빠져나와서 플러스 b 되더라. 즉 aex 플러스 b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 a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제곱으로 빠져나온다 했죠. 그리고 요 b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b가 없죠. 자, 왜 그러냐면 분산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값들이 흩어진 정도로 나타내는 거에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똑같이 b를 더해봤자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나 2를 곱했다 그러면은 흩어진 정도는 2배가 되고 그거의 제곱은 2의 제곱 즉 4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a는 제곱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이 y가 99라고 되어 있는데 y는 또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방금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해서 ae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ex는 5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50a 플러스 b가 99라는 a에 대한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vy도 ax 플러스 b의 분산인데 a제곱 vx죠. 근데 지금 vy가 120이라고 되어 있고 vx가 30이니까 대입하면은 30a제곱은 120 a제곱은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하면 a는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300번 던지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평균 분산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횟수, 개수 아니면 사람 수 이런 거 나오면은 이항 분포를 의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항 분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마 81쪽에 나올 텐데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가 되는 그러한 무슨 시행을 독립시행을 N회 시행을 할 때 이때 사건 A, 내가 원하는 사건의 A의 발생 횟수 즉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이때 X는 무엇을 이룬다? 이항 분포 N, P를 이룬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일단 횟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항 분포를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이 서로 독립시행인가를 보고 이걸 만족한다면은 얘는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 보면 주사위를 300번 던진다고 돼 있죠. 이제 300번 던지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지입니다. 그럼 독립시행인지를 살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소수눈, 뭐 2나 3 같은 게 나오든 아니면은 소수가 아닌 게 나오든 이 뒤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지고 나서 새로 던지면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은 이것은 독립시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도 맞고 사건 A가 발생할 횟수를 X로 잡은 것도 맞으니까 요거는 이항분포가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이항분포가 맞습니다. 아까 6번 문제는 횟수를 X로 잡긴 했지만 독립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안 되는 페이크 문제가 6번에 있었죠. 근데 얘는 그냥 무난하게 이항분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항분포가 되면 시행 횟수와 확률만 구하면 되죠. 보니까 300번 던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 횟수는 300번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사건, 지금 이 사건은 소수가 나올 사건인데 잘 생각해보면은 소수가 나올 사건은 전체 주사위 눈의 개수 6개 중에서 소수는 2항 3이랑 5니까 6분의 3이죠. 즉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P가 2분의 1이고 시행 횟수가 300인 그러한 이항분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시행 횟수가 n이고 확률이 p인 이항분포는 기대값은 즉 평균은 np, 분산은 그냥 npq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np 즉 300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 분산은 npq 3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75 따라서 평균은 150 분산은 7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6, 7, 8번까지 풀이를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9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